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오늘은 화가 김수영으로 인사드리지 못하고 배우협회 회장 김수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름 아니고 배우라는 이름으로 인하여 제가 대법원까지 갔었던 아주 엄청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이제 배우님과 인연을 맺은 지가 23년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다가 니들이 배우를 알아 1편서부터 10편을 방송을 했고, 또 배우와 나의 사반세기 이래가지고 또 그것도 1편서부터 10편까지 했는데, 배우 50주기에 관한 이야기도 또 이제 한두 건 올렸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딱 가장 핵심적인 게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이 이야기는 뭐 대법원까지 갔던 거라서 감추고 나만 알고 있으려고 하다가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이야기를 배우 팬들에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낱낱이 밝혀드리고자 지금 이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배우님과 인연 갖기를 1998년부터 인연 가졌다고 그랬죠. 올해가 2021년이니까 23년 됐습니다. 배우님과의 인연. 그래서 배우 길도 만들고, 용산구 그 삼각지, 돌아가는 삼각지 이면도로에 배우 길도 제가 만들고, 또 배우님이 돌아가시는데 결혼을 안 하셨잖아요. 29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영혼 결혼식을 또 제가 추진해서 또 배우님 산소, 경기도 장흥 신세계 공원묘원에 계시는 그 묘지에서 영혼 결혼식을 올려드렸고, 또 배우님이 환갑됐을 때 용산구청 구민회관에서 배우 노래도 불러가면서 사갑잔치, 화갑잔치를 열어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지역 2번 출구 밑에 보면은 배우님의 만남의 광장이라고 있습니다. 배우 만남의 광장. 그것도 제가 이제 팬들과 함께 제가 주축이 돼가지고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그 배우님의 그 위대한 명곡 돌아가는 삼각지를 노랫말로 한 그림, 200호짜리 그림이 커다랗게 돼 있고, 배우님이 이제 기타를 켜고 있는 모습이 조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님에 관한 참 이런저런 일을 가장 많이 했다고 자부하기 좀 그렇고, 하여튼 제 배우님에 관한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러는데 어떤 자가 심술을 부렸는지, 아니면 어떤 자가 배우라는 이름을 자기 혼자 사용하겠다고 나를 서울지방법원에다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2012년 3월 달에 최모모라는 인간입니다. 그게 이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우는 1942년 4월 24일 날 중국 제남에서 태어났습니다. 산동성 성도지역,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도청 소재지, 제남시가 지금 1200만 명이나 되는 대도시로 바뀌어졌는데, 배우님은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아버님이 독립군이셨고 배국민 씨라고, 또 어머니는 김금순 씨라고 평안북도 신의주 여자중학교 고등학교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4대 독자예요. 배우님이 1945년 독립이 되자, 해방이 되자 우리 서울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 창신동에서 그 궁궐에 있었던 궁궐 토지, 그러니까 국유지에다가 광복군 여러분들을 글로 살게끔 땅을 제공해 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집을 짓고 살았었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니들이 배우를 알아라는 이야기에 다 써 있고요. 또 제가 들려드렸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니들이 배우를 알아라는
타이틀은 조금 건방지긴 하지만 그 왜 저기 이 탤런트 뭐가 뭐 니들이 뭐 게맛살을 알아 이제 이래가지고 좀 재미있게 하려고 그러긴 했어요. 누가 반말이야 이런 말 하긴 하는데 그냥 재미있게 하려고 그런 타이틀을 붙인 것만은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배우님이 1971년 11월 7일 날 운명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님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배우님의 여동생 배명신이도 정신병 15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2002년도에. 그러니 가족이 아무도 없습니다. 배우님의 직계 가족이 하나도 없어요. 4대 독자라고 그랬잖아요, 배우님의. 그래서 그 배우님의 외가댁은 아주 유명한 그 음악인 가족이에요. KBS, MBC 교향악단 단장으로 계셨고, 또 외숙모님도 안나미님이라고 피아니스트예요. 이렇게 그 음악적인 가정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가족이 대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배우님의 노래 저작권은 지금 아주 공중에 뜬 상태입니다. 물론 작곡자나 작사자는 저작권료를 가져가지만 배우님은 공연한 그 방송국에서 저작권을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했기 때문에, 대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배우협회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배우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아까 얘기한 대로 너는 배우라는 타이틀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응? 이러면서 배우라는 타이틀을 사용하게 된 손해배상을 물어내시오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 2천만 원을 무려 내라는 거예요. 무려.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자, 그러면 최모라는 자가 그거를 제기해서 민사소송을 걸어왔는데 내용은 뭔가 하면은 최모모라는 사람하고 김수영이가 배우라는 타이틀을 최모모만 사용하게끔 약정을 했답니다. 이런 개소리가 어디 있어? 그 사람을 내가 이 배우라는 타이틀을 당신 혼자 쓰시오라는 약조를 했다는데 내가 그 약조의 대상이 됩니까? 나는 배우 가족도 아니고 배우 노래를 창작한 사람도 아닌데 네가 네 혼자 배우를 사용해라라는 약정을 내가 해줄 수 있습니까? 또 그걸 또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배우라는 타이틀을 혼자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가족도 아니고 또 법적인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내가 배우 모창 가요제를 해마다 한두 번씩 열었는데 그거를 열었다는 이유로 2천만 원을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그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자, 저는 예술가입니다. 화가입니다. 이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바라기 그림을 그렸고요. 평생을 화가로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네이버에서 화가 김수영 쳐보시면요. 무려 1000가지가 나옵니다. 100페이지가 나와요. 100페이지가. 이렇도록 50년 이상 70 나이 되도록 그림만 그리고 살았는데 대법원이니 법원이니 지방법원이니 뭐 그런 법에 관해서 단 한 번도 제가 피고라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옛날 군사 독재 시절 종로에서 그 사회 정화 운동 한다 그래가지고 신호 잘못 걸려가가지고 이 직계 심판에 넘어가가지고 벌금 500원인가 문 적이 있고요. 또 어디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놀다가 통행금지 걸려가지고 한 번 또 벌금 물은 적이 있어요. 그거밖에 없어 내 생전에. 그런데 나를 서울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김수영 피고인이 됐습니다. 어느 날 배우라는 배우 모창 가요제를 열었다는 이유로 배우와 아무 인연이 없는 최모모라는 자가.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계속할게요. 자,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화가고 예술가고 또 신문에 칼럼도 쓰고 그러는 사람이라서 뭐 내 자부하지만 범죄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늘 가난하고 이렇게 뭐 참 남한테 나쁜 짓 못하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소박하게 이렇게 살아온 화가인데 어느 날 느닷없이 서울지방법원에서 등기 편지가 와요.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민사소송을 2천만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이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답을 해야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피고로다가 소송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배우 팬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임원진 16명을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내가 소송에 말리게 됐는데, 내 생전 처음이긴 하지만 여러분께서 지혜를 모아가지고 한번 대응해 봅시다 이러니까 돈 좀 모읍시다. 그럼 우리도 변호사 사야죠. 그래가지고 끝까지 합시다. 이건 이 소송거리가 안 되고 이유도 안 되는데 이따구 걸 가지고서 소송을 거는 최모모라는 자가 참 나쁜 놈이다. 이런 나쁜 인간이 어디 있어? 내가 알기로 그 사람 가요제 하면서도 부정이 있었다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돈을 걷었는데, 사실 배우협회 임원진들이 전부 다 중장년들이고 은퇴한 사람들이 60세 내지 70세예요. 그저 직업도 없는 분들이 뭐 그냥 퇴직금 조금 받아가지고 그냥 연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라서 85만 원 겨우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호사를 살라고 물어보니까 변호사 없이 그냥 내 혼자 하려고 그랬는데 변호사를 해주면 이기겠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보통 공정 가격이 300만 원이랍니다. 많게는 500만 원까지도 줘야 된대요. 300만 원? 고친 게 85만 원인데. 그래서 제가 소문에 의해서 여성 변호사, 서초동에 계시는 임선영 변호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여자 변호사예요. 제가 사실 화갑니다. 여차여차해서 배호라는 타이틀로 우리가 배호협회인데 배호 모창가요제를 열었다는 이유로 어떤 자가 소송을 제기해와서 2천만 원을 물어내라고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변호사비가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거기도 역시 뭐 기본급이 300이래요. 그래서 85만 원을 주고 제가 200만 원짜리 그림을 하나 선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참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변호사 사무실에 그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마침 제가 예쁜 정물을 하나 들고 가가지고 이게 200만 원짜리인데 좀 죄송하지만 좀 도와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소송을 시작했어요. 그쪽에서 걸어온 날짜에 법원으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다 했는데 사실 배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전국에 많지만 이렇게 배호라는 이름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배호 가족도 아니고 배호 음악을 창작이나 작사나 작곡을 한 자도 아닌데 그자 역시 배호 팬일 뿐인데, 그리고 우리 배호협회는 매월 한 차례씩 모여서 작게는 30명, 많게는 100명 이상이 모여서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배호 노래를 하고 또 불우이웃에게 1년에 거의 10여 차례 음악으로서 재능 기부를 하고 봉사 공연, 요양원, 양로원에 가서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역시 배호 팬인데 그 사람은 모임도 하지도 않고 양로원엔 단 한 번도 가지도 않았으며 배호 가요제를 한다고 하는데 배호 가요제도 역시 첫 1회서부터 5회까지는 다른 사람이 배호 가요제를 했는데 자기가 했다는 식으로 연회를 늘려가지고서 자기가 배호 주인공인 양, 배호를 자기만이 쓸 수 있는 양 하면서 저에게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부당한 겁니다. 절대 이게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배우 팬입니다. 그러나 그자만이 배우라는 타이틀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을 뿐더러 나와 그 사람 간에 어떤 배우를 너만 사용해라라는 약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소송 이 문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제 어느 때 누가 보는 앞에서 증인이 있는 앞에서 그런 약조를 했는가, 약조한 서약서가 있는가, 내 사인이 있는가를 확인해 주십시오. 없죠. 참 이게 소송이라는 게 참 아주 그냥 웃기더구만. 아무것도 아닌 건데 무고로다가 이제 소송을 해도 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이제 법원에서는 어떤 게 정상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 편을 들 수도 있고 내 편도 들 수도 있는데 일단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받아들여서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건문문 지가
거짓으로 상대방을 욕먹이거나 아니면은 상대방한테 뭔가 내가 진짜 뭐 돈이나 주고서 아유 쓰십시오, 아유 죄송합니다 이럴 줄 알았나? 그런데 어쨌든 재판을 하는데 피고는 괴롭잖아요. 뭐 그림 그리다 말고 조사받으러 오라고 해서 가고, 이러다가 말고 재판 날짜가 언제 됐으니까 참석하시오라는 통보가 오면 기분이 아주 영 잡치고, 단지 배우 팬으로서 배우를 좋아하고 배우님에 관한 참 모든 기념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했을 뿐인데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래, 첫 번째 판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변호사님이 여성 변호사님인데 아주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 역시 같은 말이고 저 역시 같은 말이니까 이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배우가 그 사람이 뭔 인연이 있다고 지가 혼자 배우를 쓰느냐 이거죠. 또 더군다나 내가 그 약조를 했다는데 그거는 완전히 사기잖아요. 내가 그런 약조를 해줄 사람입니까? 해줄 자격도 안 되는 거고, 그거 해준다고 해서 지가 혼자 배우를 써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배우 팬이 웃기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제정신이라면 이런 짓을 하지 않아죠. 더군다나 2천만 원을 물어내라는 참네,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그래서 1심에서 이겼어요. 자, 민사소송이라는 게 굉장히 길더군요. 그게 거의 뭐 6개월 이상이 가요. 근데 1심에서 우리가 이겼잖아요. 그거 뭐 보나마나 뭐 뻔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거 뭐 배우라는 타이틀을 그 사람 혼자 어떻게 쓰며 내가 또 약조하지도 않았는데 약조했다고 거짓말 사기를 쳐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고등법원에다 또 소송을 또 했네. 상소를 했어요. 참 기가 막혔어. 아이고, 그래가지고 고등법원에 가서 또 똑같은 설명을 하고 똑같이 몇 번 법원에 왔다 갔다 하고 우리 배우 팬들이 그냥 애간장 다 타고 한여름에 30몇 도 되는데 그 서초동에 가가지고 땀을 빌빌 흘리면서 재판받고 나와가지고 냉면 먹고 냉차 먹고 그러고서 한숨을 짓고 또 헤어지고 이렇게 해서 1년을 갔어요. 고등법원에서 또 이겼죠. 대법원에까지 가서 그 사람이 상소를 했어.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지. 최某某 너 정신이 있니 없니? 대법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2012년 3월 달에 첫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2013년 3월 14일 날 대법원에서 기각 내려가지고 아무 그 하자가 없다는 거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배우라는 타이틀을 뭐 니 혼자 쓰라는 아무 증거도 없고 또 법적인 아무 근거도 없으니까 이거는 소송을 할 자격 건덕지도 안 된다 그러면서 내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이 진 거고 우리가 이긴 거죠, 결국은. 세상에 이렇게 못된 인간이 다 있어. 배우 가요제를 지가 어디서 허락을 받았다고 지 혼자 그따고 짓을 하느냐 이거지, 나는. 그리고 뭐 손해배상을 물어? 참 기가 막혔어. 거의 10번 이상 서초동에 왔다 갔다 하고요. 회의를 거의 뭐 수십 번 했어요. 우리 임원진들이 대처할 회의를. 회의하면서도 뭐 그냥 우리끼리 울분만 터뜨리면 뭐래. 결과가 법원에서 나는데. 그래가지고 내생전 처음 재판을 받아서 결국 이기긴 이겼지만 속이 쓰린 거 아니에요? 법원에 그만큼 끌려다니고 1년 동안 마음고생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우리 임원진들이 우리도 이제 그 이겼으니까 그 소송비를 받아내자. 응? 이놈의 새끼 말이야. 이래가지고 소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임선영 변호사님 찾아가가지고 나 분해서 도저히 못 이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해가지고 3천만 원, 저 2천만 원 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겼으니까 3천만 원 내라고 그러고서 변호사비 300만 원, 내가 그림도 그저 200만 원 이상 되는 건데 300만 원 내가 태고 정신적인 피해까지 해서 3,330만 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변호사님이 웃어요. 자기도 변호사 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이렇게 황당하게 무고를 하는 인간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테 했다 이거지. 그런데
법원에서는 또 뭐라고 저 변호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민사소송은 무죄가 되더라도, 상대가 이기더라도 또 다시 고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시 다른 건으로다가 고소를 할 기회가 또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고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길지 안 이길지 1년이나 걸린다는 거예요, 재판이. 그러고서 그때 또 변호사비를 또 다시 내야 된다는 거야. 변호사비 300만 원 또 어디서 우리가 85만 원밖에 현금을 못 거뒀는데. 어르신들한테, 노인들한테, 우리 임원진들한테 좀 내시오 그러는데, 뭐, 다들 살림이 고만고만하고 주머니가 뭐 사정이 뻔하잖아요. 자식들한테 돈 타서 쓰는 사람들인데, 물론 재력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재판 비용을 안 보태주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시 변호사를 사가지고 1년 동안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 또 1년 동안 왔다 갔다 해? 그림 그리다 말고 또 법원에 재판받으러 가? 아휴.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법원에 그래도 내가 오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고소하겠다고, 민사소송 하겠다고, 그러는 그 편지를 한번 읽게 들어보세요. 최모모와 김수영이 배호가요제는 최모모만이 개최할 수 있다라는 약정을 언제 어디서 누가 보는 앞에서 어떤 기록을 남기고 약정을 하였는가? 당신이 대답하라. 문서로 확답하라. 그리고 어찌 당신과 김수영이 그런 합의가 가능한 것인가?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각성해보라. 있지도 않은 사실, 약정하지도 않은 사실로 서울지방법원, 고등법원, 심지어 대법원까지 가서 납소하고 거짓으로 세상을 속이려 하는가? 대한민국 법원이 진실을 밝히고 준엄한 판단을 한다는 것을 모르고 이런 부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대법원 판결의 주문입니다. 이렇게 간단해요. 자, 그래서 이름을 안 밝히려다가 마지막으로 밝혔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민사소송 건입니까? 배호를 그자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무고죄가요, 일본의 400배랍니다. 400배. 이런, 정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인간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특히 배우 팬들 중에 이런 팬이 있다는 것은 하늘이 무섭습니다. 죽어서 배우님을 만난다면 당신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도 이유를 대고 다시 내가 민사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년 아니라 10년이라도 난 할 수가 있어요. 웃기는 사실 아니에요. 웃기는 사실. 이런 걸 가지고서 상대를 괴롭히고 2천만 원을 벌어먹으려고? 배호협회 임원으로서 사회에 또 배호를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시 됐다고 생각하면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웃음을 치겠습니까? 배호 이미지도 더럽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호 팬들 이미지도 더럽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1년 동안 재판받으면서 세상에 이렇게 재수없이 나쁜 일로 송사에 얽히려면 끝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고죄로 고발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자를 얼마 전에 한국가수협회 이사장 취임식 때 제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원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은가요? 아닌가요? 수많은 원로 가수들 앞에서 그냥 손 내밀었습니다. 악수하고 그냥 웃었어요. 제가 살면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이런 자를 용서해야지 되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자 아닐까요? 어리석은 자. 못난 자.
이런 걸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자, 나쁜 자라기보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배호님과 2년 4반세기 동안 이런 큰 사건도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이들이 배호를 알아 배호와 나의 4반세기 배호 50주년 기념 이야기 계속해서 봐주시고요. 전국 배호협회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봐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독 좀 눌러주세요.